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그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DYDX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DYDX가 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핵심이라는 그 DYDX 토큰 보상 시스템이랑 최신 동향, 특히 V4 전환까지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DYDX는 뭐 중앙 관리자 없이 그냥 코드로 돌아가는 가상 코인 선물 거래소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이죠. 레버리지 거래도 되고 또 플랫폼에 기여하면 토큰 보상도 준다니까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네, DYDX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기관 없이 사용자가 직접 자기 지갑, 뭐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같은 걸 연결해서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아, 직접 연결해서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자산들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영구 선물 거래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건 뭐 만기일이 없는 선물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만기 없는 선물이요? 네, 그리고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게 좀 특징이죠. 와, 최대 20배 레버리지. 그거 엄청 공격적인데요? 가진 돈보다 훨씬 크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뭐 속도나 수수료 문제는 없나요? 일단 기반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이에요. 그래서 거래 조건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속도랑 수수료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더리움이니까.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고 GK 롤업 기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타크 X라는 걸 써요. 아, 스타크X요? 네, 이건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이라는 메인 도로 옆에다가 고속 보조 차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들을 막빠르게 처리하고 그 결과만 안전하게 메인 도로에 딱 기록하는 거죠. 아하, 고속 보조 차선?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니까 거래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비수탁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핵심 중 하나죠. 거래소가 여러분의 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내 돈은 내 지갑에 그대로 있다. 네, 그렇죠. 자산은 계속 여러분 개인 지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앙화 거래소처럼 거래소에 돈을 맡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별도 가입 절차나 그 신원 인증, KYC라고 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다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확실히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자율성, 이거 매력적이긴 한데, 그만큼 또 관리 책임도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DYDX 토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사용자 보상에 토큰의 거의 50%를 할당했던데, 이거 엄청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DYDX 토큰 전략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DYDX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 방향을 정하는 투표권, 그러니까 거버넌스 토큰이면서 동시에 수수료 할인 같은 혜택을 주는 유틸리티 토큰이거든요. 네네. 근데 초기 사용자들을 모으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려고 거래량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트레이딩 마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아, 거래만 해도 보상을 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그 대가로 또 보상을 받고 아니면 DYDX 토큰이나 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그걸 해두면 또 보상을 받는 식이에요. 되게 다양하네요. 네, 그 외에도 뭐 거버넌스 참여 보상도 있고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토큰을 지급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운영 참여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와,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으로 보상도 받고 또 그 토큰으로 운용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구조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최근에 V3에서 V4로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자체 블록체인으로 옮겨갔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큰 변화였죠. 기존에는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V3였는데 코스모스 SDK라는 블록체인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DYDX 체인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즉 V4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코스모스 SDK요? 레고 블록처럼 만든다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식이죠. 필요한 기능들을 조합해서 맞춤형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DYDX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딱 한마디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탈중앙화요? V3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V4에서는요, 그 거래 주문을 기록하는 오더북이나
또 구매자랑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래소의 핵심 기능들이죠. 그렇죠. 그런 핵심 운영 요소까지도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검증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전 V4에서는 이 부분들이 DYDX 팀 쪽에서 중앙적으로 좀 관리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젠 이론상으로는 DYDX 팀이 없어져도 프로토콜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거버넌스 기능도 훨씬 강화됐고요. 와, 핵심 기능까지 커뮤니티가 직접 운영한다니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그럼 지금 그 V4 체인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요? 최신 소식 같은 건 없고요. 네, 초반에는 일부 입출금 지연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건 해결됐고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은 100% 가동률을 보이면서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리고 현재 총 상금이 2천만 달러나 되는 서즈라는 트레이딩 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2천만 달러요? 와우. 네, 또 좀 흥미로운 건 커뮤니티 주도로 프로토콜 수수료의 일부를 사용해서 DYDX 토큰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아, 토큰 바이백이요? 네, 이 바이백 발표 후에 토큰 가격이 잠깐 오르기도 했고요. 이 바이백 비율을 현재 25%인데 이걸 100%까지 늘리자는 논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토큰 가치를 좀 더 높이려는 의지가 엿보이죠. 확실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근데 이런 플랫폼 쓸 때 당연히 좀 조심해야 할 점도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뭐 가장 큰 건 역시나 그 레버리지의 양면성이겠죠. 그렇죠. 20배? 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 전체를 그냥 날리는 청산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네. 또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항상 해킹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런 위험도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차트 분석이나 증거금 계산 같은 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DYDX는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면서 최대 20배 레버리지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그쵸. JK 롤업 기술로 속도랑 비용 문제도 개선했고 거래나 유동성 공급 같은 다양한 기업 활동으로 DYDX 토큰 보상도 받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모스 기반 자체 체인 V4로 옮겨가면서 오더북이나 매칭 엔진 같은 핵심 기능까지 탈중앙화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뭐 썰지 대회나 토큰 바이백 같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네, 딱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사용자의 자율성, 투명성, 그리고 좀 공격적인 인센티브 구조. 이게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높은 레버리지 사용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약간의 기술적 복잡성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DYDX의 큰 그림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DYDX처럼 점점 더 많은 금융 서비스가 중앙기관 없이 그냥 코드와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뢰라는 걸 판단해야 할까요? 사용자의 자유와 시스템의 안정성, 그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